좋아하는 음식 저는 건강한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음식 저 밥 좋아해요. 찌개도 좋아하고. 저 좋아하는 음식이요? 전 야채는 거의 다 안 먹고 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밥류를 좋아하는데 제가 볶음밥류를 좋아합니다. 저는 간장 계란밥이나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랑 훠궈를 좋아합니다. 닭볶음탕 좋아하는데 요새 닭볶음탕 안 먹은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햄버거 자주 먹어요. 저는 다 잘 먹기 때문에 SK 볼 때 송아빠님 거 보거든요. 앞에 30초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T1 선수들이 제 유튜브를 봐준다는 마음에 그 모든 고생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할 겁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이번에 우승을 9번째 달성을 하게 돼가지고 그 기념으로 뭔가 헌정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선수들이 개인 방송을 할 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첫 번째로 할 요리는 닭볶음탕인데 국물을 제거한 닭볶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탕을 제거한 닭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념은 기본적인 공식인 장설 파마 깨우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추장 2개를 넣고 나머지는 예전에 올렸던 공식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통 양념된 고기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걸 굽다 보면은 중간에 양념이 모두 다 증발이 돼가지고 고기가 안 익으면서 탈 때가 생기죠. 이럴 때는 그냥 물만 넣어주시면은 고기를 익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결국은 증발을 해가지고 원래의 농도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닭볶음을 완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음식 같은 경우는 로치 선수가 부탁을 했던 닭볶음이었고요. 다음은 쿠리 선수가 고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행운이 아닐까 싶네요. 고기 영상으로 대박이 난 유튜버로서 고기를 신청해주는 게 정말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상 등급의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해서 소금과 후추 간을 해준 다음에 진공을 잡아가지고 이 녀석을 수비를 해두기로 했습니다. 3cm 가까운 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후라이팬만으로는 익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57.5도에서 3시간 정도를 할 건데요. 보통 수비들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등심이나 안심같이 빨리 익는 부위는 2-3시간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1시간만 해도 됩니다. 다만 수비드의 단점은 이렇게 구웠을 때 겉면이 젖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마이야르가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키친타올 같은 걸로 물기를 적셔주고 겉면을 마이야르 시킬 겁니다. 근데 후라이팬을 이용하지 않고 토치를 이용할 거예요. 지금 저 토치 앞에 달려있는 저 도구 같은 경우에는 불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넓게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너무 시꺼멓게 타는 걸 방지해주고 열을 골고루 쐬주죠. 지금 거의 100배속으로 빨리 돌리고 있는데 사실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팬에다 구울까 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쿠리 선수가 요청한 스테이크였고요. 다음은 엘림 선수가 찌개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물이 들어가면은 오늘 완성되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이 제일 적은 찌개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강된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조금 빡빡하게, 요 강원도 사투리로는 빡짝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쌈장 비슷한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까 구운 고기에 어울려주기로 했죠. 고기랑 쌈장은 잘 어울리니까요. 두부가 들어간 강된장을 만들어준 다음에 블렌더로 한번 갈아줬습니다. 곱게 만든 쌈장 같은 강된장 소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다음은 구단주의자 미드레이너인 페이커 선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2개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삼겹살이랑 훠궈. 보통 하나만 봤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는 구단주 역할도 하고 미드레인도 뛰고 있으니까 2개를 다 그냥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패티를 만들 건데요. 삼겹살을 일단 잘게 잘라주고 오돌뼈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파이 껍질 만드는 것처럼 격자 무늬로 꼬아가지고 삼겹살을 겹쳐가지고 널쩍하게 구워내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예전에 빵 할 때는 이거 쑥쑥쑥쑥 했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해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정성을 담아가지고 열심히 꼬아가지고 삼겹살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줬고요. 팬에다가 옮겨가지고 구워주기로 했습니다. 옮기는 과정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훠궈 소스입니다. 아까 훠궈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훠궈 소스를 삼겹살에 발라가지고 훠궈풍 삼겹살을 만들 거예요. 물론 소금과 후추도 뿌려줘가지고 기본적인 고기간을 해주었고요. 이게 잘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저런 팬을 가져와가지고 뒤집었습니다. 뭔가 색깔이 안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부분을 꾹꾹 눌러가면서 구워가지고 모양을 잡아가지고 꺼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쓸 수는 없고 여기다가 훠궈 소스를 바른 다음에 패티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게 위에다가 도마를 하나 더 깔아줘가지고 압착을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정도 놔두니까 패티가 완전히 네모나게 압축이 되면서 모양이 잡혔습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풀리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요거를 네모나게 쓰기에는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와플 틀을 가져와가지고 동그랗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만든 허거 삼겹살 패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포트 선수가 요청한 햄버거예요. 사실 이 요리가 전체적으로 햄버거로 굴러가게 된 이유가 쭉 한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양식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여기다가 양파가루와 마늘가루를 넣어준 다음에 소금 후추만 넣고 그냥 고기의 풍미만 느껴지도록 다른 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패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던져줬고요. 버거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구워주기로 했습니다.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팬이 달궈지기 전에 패티를 넣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햄버거를 구우실 분들은 꼭 달궈지기 전에 올려두시면은 가운데까지 익는 동안 겉이 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햄버거를 구울 때는 가운데를 조금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구웠을 때 모양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한 2-3분 정도 구워진 다음에 뒤집으면은 가운데가 색깔이 조금 덜 났네요. 이 부분도 가정용 화염용을 가져와가지고 토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1분 정도 지그시 구워주니까 모든 면이 마이야르가 된 아름다운 패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뒷면만 구워주면은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옆으로 굴려가지고 옆면도 확실하게 마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을 뿌려가지고 뚜껑을 덮어줬어요. 옛날 햄버거 집에서 심지어 맥도날드에서도 하던 행동인데요. 이렇게 스팀으로 구우면은 속이 조금 더 빨리 익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타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아름답게 색깔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불고기 소스를 발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판되고 있는 불고기 소스 중에 그 엘사에서 팔고 있는 햄버거가 요 소스를 쓰는 것 같습니다. 불고기 소스를 발라주고 마지막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가지고 녹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포트 선수가 요청한 햄버거 패티도 완성. 자, 다음으로는 T1의 원거리 테디 선수가 요청한 건데요. 사실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음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팅창을 유심히 보니까 이 선수의 팬들이 전부 다 멸치볶음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볶음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멸치를 볶을 때는 멸치를 그냥 생멸치만 넣고 볶아주는 과정이 90%, 멸치가 다 볶아지면은 올리고당과 간장, 쪽파나 꽈리고추 등을 넣어가지고 볶아주는 게 전체 과정의 한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 과정 중에서는 프라이팬에 불을 끄셔도 돼요. 프라이팬이 가지고 있는 열과 멸치의 뜨거움만으로도 충분히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삭바삭한 걸 원하시면 설탕을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끈적끈적하고 눅진눅진한 걸 원하시면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으시면 됩니다. 두 개를 그런 차이가 있고요. 멸치볶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밥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냥 볶음밥을 올리기에는 햄버거에서 그냥 우두두두 쏟아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같은 스타일로 밥 케이크 같은 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틀을 가져와가지고 이 안에다가 밥전을 넣어준 거죠. 이 상태로 구우면은 왠지 구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계란밥 믹스로 채우고 가장자리가 늘러붙지 않도록 다 떼어준 다음에 상황을 봤어요. 근데 슬슬 올려보니까 틀은 잘 빠지는데 가운데가 뭔가 안 익은 것 같이 옆으로 계속 뭔가 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다. 뒤집어서 다른 면도 익혀야겠다는 생각에 무모한 도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되면서 망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다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잘 뒤집었어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항상 욕심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아무리 윗면을 토치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래도 결국 뒤집을 때만 잘 됐을 뿐이었습니다. 옆이 살짝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자리를 뜯어내고 틀을 벗겨보았지만 제가 본 미래에는 아름다운 밥전이란 없었습니다. 망한 수플레 케이크가 나왔죠. 그 상태에서 문득 예전에 썼던 77만원짜리 와플 기계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와플 기계로 밥 와플, 그러니까 밥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계란 반죽을 가져와가지고 밥풀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바삭바삭하게 구워져가지고 밥 자체도 맛있게 구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봐서 한 건데 그럴듯한 누룽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잘 되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에 한 장을 더 구웠습니다. 한 장은 테디 선수를 위한 멸치 계란밥이고 다른 한 장은 커즈 선수를 위한 계란볶음밥이기 때문이에요. 간장 계란밥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테디 선수와 커즈 선수를 위한 밥 완성. 나머지는 T1 로고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T1 로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 로고가 좌측이었는데 오른쪽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화해져가지고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쉽고 간단한 로고일수록 비율이 어긋나면 되게 모양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계란 흰자를 풀어준 다음에 까만색 색소와 빨간색 색소를 사용해가지고 로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든 계란 지단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색소의 성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찐득하게 나와가지고 망하는가 싶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까만 지단은 처음에 찐득했던 상태에 비해서는 잘 완성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계란 지단의 농도거든요. 쫙쫙 퍼지면서 얇게 구워질 수 있는 그런 농도인데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의 당근 색깔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은 했지만 뒤집어 보니까
진한 빨간색이 나오더라고요. 양면을 다 익혀주니까 이쁜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안심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분 동안 제가 그냥 조용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다듬었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몰랐는데 사실 이때 올라오는 채팅과 도내 같은 걸 하나도 못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팀이고 중요한 로고이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결과물은 잘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몇 분 동안 혼자서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찍고 잘라가지고 만든 로고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T1의 로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나중에도 이걸 먹을까 말까 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섞기로 했어요. 테디 선수가 요청을 한 멸치 계란밥, 사실 테디 선수라기보다는 테디 선수의 팬분들이 요청을 한 멸치볶음밥 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커즈 선수가 요청한 간장 계란밥입니다. 위에다가 간장 소스를 녹진하게 만들어가지고 불고기 소스처럼 발라줬고요. 이 녀석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를 다 층층이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된장 소스를 발라가지고 나중에 먹을 고기니까 된장간을 살짝 해줬고요. 버거처럼 보이게 하려고 상추 정도로 얹어줬습니다. 포지션별로 음식을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가 들어가지고 바텀부터 열심히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너질까봐 닭볶음을 넣어가지고 살짝 모양을 잡아줬고 맨 마지막에 로고까지 얹어 주었습니다. 이걸 이대로 끝내면은 여러분들 음식이 서운해할까봐 저는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음식을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나머지 재료들도 다 드러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익었는지 어떤 맛인지를 얘기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완벽하게 수비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라보니까 모든 면이 다 영롱한 수비드의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디엄 정도로 익혔는데 고기가 한 2시간 정도 식었어요. 이 요리를 하는데 한 7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버렸거든요. 하지만 수비드니까 여전히 육즙을 머금고 있었고 모든 면이 균등하게 익어있고 톤으로 우두둑 뜯으니까 모든 부분이 쭉쭉쭉쭉 잘 찢겨지는 걸로 보아가지고 고기 자체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강된장 소스 마저 찍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냥 맛있는 쌈장에 고기를 싸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매우 좋았고요. 그 다음은 삼겹살 패티에 닭볶음이 올라간 녀석입니다. 고기에 고기를 싸먹는 건 흔한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맛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패티를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잘 익었지만 조금 식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쉬움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아쉬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올해 봄을 이 팀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보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LCK 스프링 스플릿 챔피언이 된 T1을 응원하고요. 잘 쉬시고 여름에 또 다른 역사를 쓰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평소에 올라가는 영상과 결이 달라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팀이고 제가 하루하루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그런 팀이기에 저희 모든 마음을 담아가지고 헌정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